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미 반도체의 주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엄청난 급등과 변동성을 겪은 종목인데요. 기술적 분석부터 실적 및 펀더멘털, 산업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미 반도체의 일봉 차트를 보며 최근 주가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7배 상승하는 놀라운 급등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약 1만원대 중반이던 주가가 올해 초에는 1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죠. 특히 AI 반도체 HBM 관련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 후에는 조정도 찾아왔습니다. 주가는 2024년 중반 역사적 최고가인 약 19만 6천원을 찍은 후 하반기에 걸쳐 큰 폭의 조정을 겪었는데요. 불과 몇 달 만에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주가 흐름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1월에는 11만원대까지 올랐다가 3월경에는 8만원 아래로 급락하는 등 업앤다운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큰 가격 변동은 차트를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다행히 4월 들어 주가가 다시 반등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4월 초 한때 58,000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중순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4월 말에는 8만원대를 회복했어요. 이 과정에서 특히 4월 10일경부터 며칠 연속으로 하락세를 되돌리는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는데요. 주가 반등 시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여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중순 주가 급등 시 1일 거래량이 평소 대비 2~3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구나 하는 신호를 주었죠. 차트상의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 지지선으로는 6만원대 초반을 꼽을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58,000원 부근에서 강하게 반등한 만큼 6만원 안팎 영역은 최근 조정장의 바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몰렸던 만큼 향후 조정 시 6만원대는 탄탄한 지지대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단기 저항선으로는 8만원 중후 반대를 들 수 있는데요. 주가가 급반등한 후 딱 지금 머무르고 있는 8만 원대 후반은 작년 하락 추세 중에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이 교차했던 자리입니다. 실제로 3월 말 4월 초에도 8만원대에서 저항을 받았던 적이 있죠. 따라서 이 8, 9만원 영역을 뚫고 올라서는지가 단기 추가 상승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흐름에서 중장기 저항선을 본다면 10만원선이 눈에 띕니다. 10만원은 심리적으로도 큰 숫자이자 올해 초 주가가 급등했다가 꺾인 지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현재 반등세가 지속되어 20만원 고지를 다시 넘본다면 지난 1월 고점 부근인 11, 12만원대가 다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하락할 경우 앞서 말한 6만원 초반대 지지선이 무너지면 5만원대 중반까지도 열려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 흐름도 살펴볼게요. 최근 주가 반등으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급격히 꺾여 올라왔습니다. 특히 21선은 4월 초 하락장에서 내려가던 추세를 멈추고 현재 주가 아래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가 8만원대를 회복하면서 21선 위로 올라선 상태라 단기 모멘텀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기 이동평균선도 살펴보면 지난 몇 달간 이어진 하락세로 약세 흐름이었지만 최근 주가 상승으로 서서히 평탄해지는 모습입니다. 아직 주가가 61선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살짝 아래일 수 있는데 추가 상승 시 61선 돌파를 통해 중기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장기 추세는 아직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긴 어려워요. 결국 주가가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 안심 구간에 들어서려면 10만원대 안착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정리하면 한미 반도체의 기술적 흐름은 급등 후 급락, 그리고 최근 반등으로 요약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하락 국면에서 다소 줄었다가 반등 시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8만원대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향후 10만원대 저항 돌파 시도 여부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투자 시 단기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손절성과 목표가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종합해보면 추세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한미 반도체의 실적과 펀더멘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출렁였던 건 그만큼 실적 기대치와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먼저 최근 분기 실적부터 확인해보면 한미 반도체는 2024년 실적이 그야말로 대폭 발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3년에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침체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지만 2024년 들어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장비 발주가 급증한 덕분인데요.
특히 2024년 3분기 실적이 눈에 띕니다. 한미 반도체의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약 2,085억 원으로 전년동 대비 무려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300% 넘게 뛴 것도 놀랍지만 영업이익 증가는 그 이상이었어요.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은 약 9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00% 급증했습니다. 거의 10배를 훌쩍 넘는 이익 성장률인데 그만큼 작년 동기가 낮았던 기저효과도 있고 올해 판매 호조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덕분에 분기 영업이익률도 2023년에는 거의 없던 수준에서 2024년 3분기엔 약 47.6%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죠. 순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3분기 당기순이익이 약 38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실적 호황으로 연간 누적 실적도 크게 뛰었을 텐데요. 실제로 증권가 추정치를 보면 한미 반도체의 2024년 연간 매출은 약 5,500억 원대로 예상되고 이는 전년도 대비 몇 배 수준으로 커진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2,5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되어 전년보다 흑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엔 영업이익이 300억 원 남짓에 그쳤었다고 하니 2024년에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셈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증한 주된 이유는 역시 HBM용 장비 수주 덕분인데요. 뒤에서 산업 동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의 AI, 메모리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한미 반도체의 핵심 장비 매출이 폭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펀더멘털 지표는 어떨까요? 우선 PER을 보면 2024년 실적 기준 PER이 약 40-50배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최근 주가 조정으로 과거 고점 대비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절대치로 보면 높은 편이에요. 다만 이 PER은 2024년 폭증한 실적에 기반한 것이고 시장은 이미 2025년 전망을 보고 있겠죠. 증권사들은 한미 반도체의 2025년 매출을 올해보다 약 48% 증가한 8,272억 원,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4,22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장 지속 전망을 반영하면 포워드 PER은 대략 17배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보여요. 즉 미래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물론 밸류에이션 17배도 시장 평균보다는 비싸지만 과거 40-50배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것입니다. PBR은 현재 약 10배 안팎입니다. 이는 회사의 장부가치 대비 주가가 10배에 거래된다는 의미인데요. 제조업체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무형의 기술 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시장이 높게 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반도체는 부채 비율이 낮고 자본 잠식 위험도 전혀 없는 우량 기업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이 약 261%로 매우 높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다는 뜻이죠. 부채 총계도 1,700억 원 수준인데 반해 자본 총계는 5,500억 원을 넘어서 재무적으로 건전합니다. 돈을 잘 벌고 빚은 적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또한 이익이 늘면서 현금 흐름도 좋아져 잉여연금을 신규 투자나 배당으로 활용할 여지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한미 반도체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미 반도체는 폭풍 성장 중인 강소기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적의 가파른 우상향 덕에 재무지표들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률 50%에 육박하는 사업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이익률은 한미 반도체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위 덕분인데요. 물론 이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선행급등했었고 최근엔 다소 숨고르기 중입니다. 하지만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 재무 안정성도 좋고 성장성도 확실해 보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만큼 해주는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전반의 흐름 속에서 한미 반도체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 특히 HBM 관련 본딩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메인 제품인 TC본더는 반도체 칩을 기판에 붙이는 장비로 HBM같이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층층이 쌓는 패키징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HBM 패키징의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만 2023년 동안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IT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락했고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는 사이클이었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으로 넘어오며 상황이 반전되었는데 바로 AI 열풍으로 인한 HBM 수요 폭증 덕분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고성능 데이터 센터와 GPU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HBM 메모리 칩이 부족할 지경으로 각광받았어요. HBM은 기존 메모리보다 대역폭이 훨씬 높아 AI 연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이 글로벌 HBM 수요 증가의 파도를 탄 기업이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의 선두주자는 SK하이닉스이고 그 뒤를 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 등이 쫓는 형국인데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HBM3 칩을 공급하면서 엄청난 실적을 내다보니 여기에 필요한 제조 장비를 싹쓸이하다시피 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의 TC본더를 이용해 세계 최초 12단 적층 HBM3를 성공적으로 양산했고 이것이 한미 반도체가 엔비디아 수혜주로 불리며 주목받은 배경입니다. 한미 반도체 SK하이닉스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죠. 국내 반도체 산업 동향을 보면 SK하이닉스 외에도 삼성전자가 HBM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2, HBM3를 양산해왔고 차세대 HBM3, HBM4도 준비 중인데요. 최근 업계 소식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한미 반도체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두 회사는 특허 소송 등으로 관계가 소원했지만 최근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다소 불협화음을 겪는 사이 10년 만에 삼성과도 다시 손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에 TC본더를 도입하게 된다면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국내 1위 반도체 회사라는 새로운 거대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앞으로 실적 측면에서 큰 호재 잠재력이죠. 왜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사이에 균열이 생겼냐 하면 독점 공급자였던 한미 반도체가 가격 인상과 서비스 유상화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이제 장비도 많이 팔아줬더니 갑자기 갑질하는 건가 할 수 있겠지만 한미 반도체로서도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수익성 방어를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가 최근 한화그룹 계열의 장비업체 하나세미텍과 TC본더 공동 개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반도체와의 관계가 미묘해졌어요. 즉 SK하이닉스는 대한 공급처를 찾으려 하고 한미 반도체는 가격 주도권을 지키려는 줄다리기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에게 접근해 새 판을 짜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양사 모두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의외로 잘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고객으로 확보한다면 국내 HBM 관련 장비 시장을 사실상 석권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한미 반도체의 주요 해외 고객은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역시 차세대 H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향후 HBM4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의 장비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미 반도체는 마이크론으로부터 108억 원 규모의 HBM 장비 수주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북미 고객사에 납품되는 TC본더는 대만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해외 매출 비중을 늘리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구조인 셈이죠. 게다가 중화권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데 최근 중국에서도 HBM 관련 기술 확보와 생산에 관심이 높아 한미 반도체 장비에 대한 러브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 규제 변수도 있고 기술 수준도 아직 선진국 대비 부족해 당장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곳이 핵심 시장입니다. 경쟁사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 경쟁자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 분야를 개척해 독주해온 면이 크죠. 그래도 몇몇 경쟁 가능 업체를 꼽자면 앞서 언급한 하나세미텍과 해외의 ASMPT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업계 기사에 SK하이닉스가 홍콩계 반도체 장비 회사 ASMPT의 본더 장비를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ASMPT는 반도체 조립 장비 분야의 글로벌 강자 중 하나입니다. 만약 ASMPT의 장비 성능이 한미 반도체에 견줄만 하다면 향후 일부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HBM 적층 공정에서는 한미 반도체의 기술력이 워낙 앞서 있고 검증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판도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과거 시장에서 떠올랐던 하이브리드 본더, BS 열압착 본더 기술 경쟁에 대해서도 최신 HBM4 표준이 TC본더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대체 기술에 대한 우려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당분간은 한미 반도체의 TC본더가 표준으로 계속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트렌드가 AI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그 핵심 부품인 HBM의 호황 사이클에 한미 반도체가 올라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가 계속되는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 업체도 수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업종 특성상 투자 사이클이 뚜렷해서 몇 년 호황 뒤에는 또 발주가 줄어드는 불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소수 대형 고객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고객사와의 관계나 산업, 정책 변화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업황 바람이 좋아 순항 중이지만
경쟁 구도와 기술 변화도 주시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의 향후 전망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회사 자체의 사업 모멘텀은 매우 탄탄합니다. AI 시대가 계속되는 한 HBM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한미 반도체는 이 분야 넘버원 공급자 지위를 활용해 앞으로도 매출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에도 매출과 이익 모두 큰 폭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신규 고객 확보 여부에 따라서는 예상 이상의 실적 서프라이즈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준비한다면 향후 HBM 이후의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낙관적이기만 한 건 아닌데요. 우선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미 작년 올해 엄청난 급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앞날의 호재를 선반영한 면이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밸류에이션은 동종 장비업체 평균 대비 크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한미 반도체의 독점적 지위와 성장성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향후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이슈가 발생하면 밸류에이션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의 투자 계획 변경, 경쟁사 장비 채택 혹은 AI 수요, 성장률 둔화 등이 현실화되면 현재 예상치에 대비 실적이 하향될 위험이 있죠. 이미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국내 고객사 SK하이닉스의 수요 둔화로 2025년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는 한미 반도체의 목표 주가를 조정하면서 국내 매출 부진을 지적했는데요. 다행히 해외 매출 증가로 이를 상쇄할 것이라 보지만 결국 단일 고객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투자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시가총액이 꽤 커졌지만 여전히 코스닥 중형주 범주이고 테마성 수급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AI 관련 뉴스, 반도체 업황 지표 등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최근만 해도 미국 금리나 엔비디아 CEO 발언, 국내외 반도체 지수 움직임에 연동되어 며칠 사이 주가가 수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라면 철저한 손절과 차익 실현 원칙이 필요하고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변동을 견딜 수 있는 여유 자금과 멘탈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중립적인 시각에서 본 한미 반도체 주가의 향방은 어떨까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해 볼 때 당분간은 큰 박스권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앞서 형성된 조정의 바닥과 올해 초 고점의 중간 영역 정도인데요. 이 구간에서 시장은 한미 반도체의 실적 지속성과 추가 성장 동력을 가늠하며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만약 올 하반기까지도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삼성전자, 수주와 같은 굵직한 호재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10만원대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 고점도 재차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특별한 빅뉴스가 없고 글로벌 증시 환경이 불안정하다면 주가는 6에서 9만원 사이 박스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미 급등을 맛본 종목인 만큼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미 반도체는 좋은 회사인데 주가는 많이 달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장기 성장성을 믿고 꾸준히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앞서 큰 상승을 누린 만큼 부분 차익 실현 후 재조정 시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결국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요. 이상으로 한미 반도체의 기술적 분석, 실적 펀더멘털, 산업 동향, 향후 전망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종합 분석이 투자 판단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라요.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